안녕하시죠? 오늘은 아마 두 개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네요. 그런데 이것은 CJ 엔터테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네트워크에서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CJ가 조금 세계화 세력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아마 굉장히 탄탄한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철인왕후라는 이야기는 남녀가 한 몸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르쳐서 에소테리즘, 남녀가 한 몸에 있다, 양성이 한 몸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품에서 하나의 연금술처럼 위대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즉, 음양이 합일됐고 남녀가 한 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올라가 보면은 가톨릭 세력이 그 전파를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때에 이런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식을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의 눈에 있는 이런 형상을 해놓고 그것을 몰래 숭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혼란, 파괴, 뭐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슴없이 이 세상에 생명을 앗아가고 뭐 소화성애를 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특히 성소수자라는 것을 하나의 그 바포메트,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숭배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바로 문화 막시즘을 내세우는 유시민이나 뭐 조국 같은 인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문제가 하나의 정치화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정의당뿐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정당이에요. 야당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이것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를 볼 때도 굉장히 적습니다. 서구 사회에 비해서. 그런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그쪽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왜 이런 구도를 가고 있나? 그러면 김종인 그분도 서강대 오래된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강대면 가톨릭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인권기구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바이든이 된 다음부터 또 UN 인권이사회로 복귀 미국이 해가지고 인권을 들먹이면서 그토록 그 외교적인 그런 힘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수자 문제도 개인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공익적인 것보다는 개인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회를 굉장히 혼란화시키는데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그 선서를 할 때는 이렇게 역십자가가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선서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탄을 숭배한다는 뜻이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북 문제도 지금 인권을 가지고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브레진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돌아가신 분이죠. 미국 민주당의 터줏대감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수이시였고 동유럽을 굉장히 그 자유화시킨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로스 같은 전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그 소위 자유화를 시키는 방법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미국 민주당 지금 굉장히 큰 뭐라 그러나요?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담 쉬프하고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들이 소로스와 빌 게이츠와 알고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국제기구라는 게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의 그 지구온난화조차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쪽에 공화당 정책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로 아담 쉬프와 낸시 펠로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2019년 10월에 우한에서 군인 올림픽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하는데요. 이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 우한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바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확실치 않으니까 그냥 그런 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 기술적인 것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친중적인 세계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제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 됐을 때 그 불법 체류자인 남미에서 받아들이는 이민자 많이 받아들였고요. 벌써. 그리고 미국 대학에 침투한 중국 스파이 색출 작업 중단했고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그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타이완과 하나의 중국이 되라라는 걸 지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있던 그 미얀마 군부 사태도 사실은 바이든이 미얀마 군부를 중공 쪽으로 밀어넣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1대1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1대1로는 그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바로 빌 게이츠가 중공한테 그렇게 1대1로를 해라. 그럼 돈이 얼마나 들든지 부담을 할게. 뭐 그런 소리가 있었죠. 그런데 북한을 생각해 본다면요. 북한이라는 나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북한을 하나의 동족의 나라로 생각하니까 언젠가는 그 통일이 돼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한도 일루미나티의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남한도 지금 다 품에 프리메이슨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도 주체 사상탑 오벨리스크에 광명, 태양 뭐 이런 거가 있고요. 또 이런 탑은 바티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개신교 신자들이 모두 남쪽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전쟁을 통해서 역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6.25라는 것은 인류가 기념하는 어떤 축제일이라고 그래요. 6월 24일이.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4월 15일인 것도 바로 그 유명한 세미라미스의 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이란과 친밀함과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주어진 틀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이 시간이 지나서 많이 변모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속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북한은 자주국이고 또 그렇다라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자주국이라는 것이 세계 구도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제국주의 그 침략을 했을 때 북한에 있는 흥남 앞바다에서 원폭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2차 대전 마렵에 이 원폭 실험에서는 일본은 그 독일의 나치즘하고 손을 잡았고 그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얻어들어서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게 된 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필이면 원폭을 왜 북한 앞바다 흥남 거기 터뜨렸을까? 이거 참 비밀인가 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터뜨렸을 때 러시아에서 조금 놀랐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흥남 핵실험에 성공한 바로 그날 러시아가 밀고 들어와서 그 원폭 개발 장치 모든 것을 소련으로 가져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의 핵무기가 빠르게 진전됐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때에 그러니까 소련,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으로 잡혀간 일본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핵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핵 개발을 소련, 러시아 이쪽의 도움으로 일단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인력이나 또 기술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북한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소련이 핵 개발을 하게 된 것은 미국 쪽에 그 유명한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부, 특히 부인이 굉장히 공산주의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핵개발을 도와줬다. 그런 게 하나의 팩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국에서 소련을 핵개발 도와주고 소련이 또 북한을 도와주고 일본이 또 독일과 손잡고 막 이런 국제 구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으로서 보니까 중공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젊었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북한이나 러시아를 제재는 하면서도 손을 잡아서 일단은 중공 세력을 좀 축소시키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외교 전략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또 회담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조언한 것은 또 어드바이저가 다른 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구도가 있다는 거예요. 외교적인 구도, 역사적인 구도, 또 당장 일어나는 구도, 앞으로 일어날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을 한국 보수세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한국 보수라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당하게 집권을 했더라면 트럼프가 됐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의 기득권 세력 보수세에서는 오히려 중공의 기득권층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끈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북한을 그냥 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중공은 오히려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적의 개념이라는 거는요. 미국 민주당의 대부 지금 돌아가신 분 브레진스키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의 외교적인 전략이었죠. 적이 있어야지 뭐 할 게 많잖아요. 적이 있으면. 그래서 브레진스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들도 조금 많이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